자,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비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십성에서 비급은 역량을 보는 용도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역량 이외에 다른 용도로 비급을 대입할 경우는 좀 적다,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결코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역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식상을 보려고 해도 역량이 필요하고, 또 재성을 보려고 해도 역량이 필요하고, 관살도 마찬가지고, 인성 볼 때는 뭐 어쩌면 크게 비중이 없겠지만 그 나머지는 항상 역량을 보기 때문에 비급은 역량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그로 인해서 나머지 가령 이제 결실에 대해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피할 수 없죠. 그런 정도로서 비급을 생각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급제를 생각해 봅니다. 자, 급제가 역량 이외에 뭐 어떤 의미를 준다면 뭐가 되겠느냐? 대체로 싹 훑어보십시오. 소송 등 마찰에 대한 예, 재물의 침탈, 돈을 뺏기는 문제, 사기를 당함, 육체 손상, 아내의 정부. 어쩐지 급제답습니다. 결국 뭡니까? 재물을 겁탈하다. 그것이 급제죠. 겁탈할 경우도 있고 당하게 될 경우도 있겠죠.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겁탈을 하는 것이고, 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급제의 동태는 특히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급제가 되겠죠. 왜냐하면 내가 비급이니까. 그래서 급제는 흉한 작용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. 즉 역량을 볼 때도 비견은 그냥 순수하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대입을 할 수 있지만, 급제는 뭔가 좀 복선적인 다른 의미가 계산된 듯한 이런 관점으로 살피게 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소송 붙었을 때 소송은 결국 뭡니까? 내 재물에 손상을 끼치는 경우, 또는 가하려는 경우, 이렇게 소송의 결과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거의 뭐 90% 그렇겠죠. 하다못해 의료사고가 났더라도 어떻게 그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결과가 뭡니까? 얼마 보상해라, 그런 거죠. 이미 인명은 어쩔 수 없다. 그걸 금전으로 환산해서 보상해라. 이때 급제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소송, 마찰, 갈등,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 급제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.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. 본인은 일간이고 급제가 보일 때 소송의 상대방의 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독립법으로 봤을 때 간지독립분석법입니다. 또 재물에 대해서 침해당하고 탈취당하는 침탈이라고 보면 되겠죠. 뭔가 재물을 빼앗긴다 또는 빼앗는다, 특히 빼앗는다는 의미가 들어가겠습니다. 물론 무릎으로 온 사람이 내가 옆집 사람 돈을 좀 뺏어야 되겠는데 가능한지 봐주세요라고 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. 그냥 급제의 상징성을 이런 정도로 대입할 수 있다, 그렇게만 알아도 되겠습니다. 그렇겠죠. 돈 빼앗기는 문제도 되지만 급제가 내 입장이기 때문에 빼앗는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급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매우 주의가 요망된다. 항상 사람들이 결실을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. 사기당할 때에도 급제가 개입을 합니다. 관여를 하게 됩니다. 동업자처럼 다가오죠. 동료처럼 도와줄 것처럼 다가와서는 결국 자기의 목적, 재물을 취하고는 떠나버리는 거죠. 특히 이런 경우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본다면
개 모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개를 모을 때에는 동등하죠. 그래서 다들 비급적 관점에서 개를 모으게 됩니다. 번호를 부여받고 돈을 넣죠.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특히 이제 그 대표 주선자라고 할까요? 1번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싹 받아가지고 달아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. 사기당한 거죠.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고 싶어집니다. 물론 법적으로는 쉽지 않겠죠. 이때 점신에게 물어본다면 급제의 동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? 급제가 정관을 옆에 만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급제가 정관은 없고 왕성하다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. 또 급제가 있는데 식상이 많아서 허약하다.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져다가 은행에 넣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 투자해버려 가지고 돈이 없어. 그런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받기 어렵겠다가 나오죠. 잡아봐도 돈이 없겠다. 그럼 잡으러 다니느라고 많은 시간을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될 텐데 포기해라. 때로는 포기가 현명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점괘의 상황을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가 하면 육체가 정제이기 때문에 겁제가 있으면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. 친구랑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상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싸움박질할 수도 있겠죠. 겁제하고 싸워서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점에 대해서 신체를 볼 때 겁제가 정제 옆에 붙어 있다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. 이때는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. 겁제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잘 없겠네요. 왠지 분위기가. 단지 역량, 비급으로서 힘을 도와줄 때 외에는 대체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습성에 속하지 않은가 그렇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. 아내의 정부 그런 거죠.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. 몰래 내연 관계다. 그랬을 때 급제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물론 조심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. 점괘상 급제가 내 죄와 합의됐다. 그랬을 때 심정은 가요. 어떤 상황일지. 그런데 사실 그때는 급제가 아니라 비견일 가능성이 많겠네요. 정제를 급제가 합할 수는 없잖아요. 다만 이제 지지에서는 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 3합, 6합 다 대입을 해서 보게 되는 것도 점괘 또 다른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. 여하튼 이런 암시가 주어졌을 때 당신 마누라는 바람이 났어.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. 라고 말을 하고 싶더라도 주의해야 됩니다. 왜? 이러한 말들이 나중에 아내를 고소해가지고 또는 무슨 일이 생겨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때에는 그 말을 발설한 것으로 인해서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. 철학자란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데에서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가능성만 그것도 힌트로 해야지 눈에 본 듯이 마구마구 말을 특히 상관기가 있는 상담가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. 말하기는 쉽지만 쓸어담기는 불가능합니다. 더구나 그 방문자가 녹음기라도 들고 왔다면 나중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선생 노릇 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미리 해드렸습니다. 부디 이런 일에 연루돼가지고 철학자의 말을 듣고서 뭘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철학자 구속이 되었다 이런 말이 뉴스를 장식하지 않게끔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점괘가 아니라 그거는 학문의 지혜죠.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. 급제 주의사항이죠. 비견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. 다만 마음이 상하는 일, 그래서 자존심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비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급제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.
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비견이 생기는 것도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큰 손실을 입는 거에 비한다면 급제는 그러지 않습니다. 가령 어떤 게임을 한다, 도박을 한다. 도박을 하는데 요행을 믿고 시작을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자존심 때문에 전 재산을 갖다가 집어넣기도 합니다. 지고는 못 산다, 뭐 그런 자존심이죠. 물론 급제도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급제는 항상 이런 계략적인, 그래서 좀 계략 좀 이상하네요. 뭔가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비견은 그게 없습니다. 즉 용의 주도하지 못하다. 그러니까 이런 일로 상처받는다면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신의 힘을 저울질해야 할 경우 바로 영양이죠. 이럴 때 비견의 존재는 상당히 큰 힘을 내포하게 됩니다. 급제와는 또 다른, 급제는 힘을 제공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, 대가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비견은 그것도 없습니다. 마음만 알아주면 됩니다. 자존심이죠. 그래서 영양을 볼 때는 비견이 급제보다 한 단계 위다,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. 그러나 비견도 급제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재물과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역시 비견도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. 조심해서 비견의 동태를 살피고 비견과 재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지, 가령 재성이 일지에 있고 시지에 비견이 있다, 재물을 물었다, 걱정되죠. 이럴 때 재물은 상당히 불안한 길로 갈 수 있는,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역량에 따라서 판단은 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, 그래서 비견이 재성을 봤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기를 희망하게 됩니다. 월에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힘만 지원해 주는 걸로, 그리고 재성은 시주에 있어가지고 나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 비견은 흉하지 않습니다. 그때는 아마 급제도 흉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십성을 알아두되 위치에 따라서 대입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어차피 비겁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같이 재성을 손상시키는 걸로 봐서 부담 주는 걸로 보고, 또 반면에 비견이 아예 없으면 건강이 약할 수도 있다, 신약이 되는 거죠. 일약이 되었을 때 그때 비견의 존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신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비견급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어쩌면은 큰 영향은 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정도인데, 일간의 영향을 보는 과정에서는 비겁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면, 특히 붙어있는 비겁, 월주에 비겁이 있고 일주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때 비겁은 도움 주는 걸로 봐도 되겠지만, 그 나머지는 급제는 좀 흉신에 가까운, 원래 흉신이긴 합니다. 흉신이 뭡니까? 편관, 편인, 급제, 상관, 흉신이라고 그러죠. 그렇지만 역시 정계를 풀이할 때는 흉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, 비견은 그 정도는 아니다, 그러나 무시할 수 없다, 급제 대용도 되기 때문이다, 이런 의미에서 비견에 대한 상황도 좀 주의해서 살펴본다면 비겁을 살피는 관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십성에 대해서 상황을 살펴볼 때 정관 또는 편관, 비견 혹은 급제, 이러한 글자들이 어디에 있느냐, 무엇과 붙어 있느냐, 또 힘은 얼마나 있느냐,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상황을 수백 가지 또는 수십 가지 좋습니다.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. 처음에는 한두 가지 좋다, 나쁘다, 보통이다 이렇게만 놓고 봐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차차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약간의 차이를 10단계, 100단계는 좀 무리할지 모르겠네요. 한 20단계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을 빨리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십성은 10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10가지가 서로 어울리면 100가지가 됩니다. 10 곱하기 10이죠.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생사례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. 수천 수만 가지 정말 각종
온갖 일들이 존재하는 그곳의 상황을 이 십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복합적으로 대입을 해야만 됩니다. 그리고 노력하신 만큼 유용하게, 유연하게, 능동적으로, 능숙하게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.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십성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연구 있으시기 바랍니다.